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2026년 1월 14일 이 자동차 산업과 AI 업계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 같은 날 워싱턴 DC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법과 관련해 이 하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고, 규제 당국자들과 의원들은 이 자율주행차를 몇 대까지 허용할 것인지, 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공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바로 그 시점 일론 머스크는 2026년 2월 14일 이후 테슬라는 FSD의 일시불 구매를 영구히 중단한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고요. 그 이후에는 오직 월 구독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 메시지를 보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의 선언이 단순히 월 구독으로 변경된다라는 가격 정책의 변화로만 보게 된다면 현재 사건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발언은 테슬라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변형하기 위한 이 마지막 단계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 30일 정도 남은 이 시간 속에서 과연 테슬라는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테슬라 관련 간단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 2025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는 그야말로 테슬라의 동무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가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되면서 2관왕을 차지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모델 3는 대형 패밀리카 부분에서 1위를, 모델 Y는 소형 SUV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유로 NCAP은 이 테슬라의 모델 Y가 이 소형 SUV 에서 이 안전을 상징하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말하며 이 절대적인 기준임을 입증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번 평가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평가의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까다로웠기 때문이고, 2025년 유로 NCAP은 역사상 가장 많은 신차가 쏟아져 나온 해였고, 수많은 전기차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이 테슬라는 이 성인 탑승자 보호는 기본이고, 이 어린이 탑승자 보호에서도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이라면 왜 테슬라가 최고의 패밀리카로 선정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속적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개선 때문이라고 유로 NCAP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매번 업데이트 받고 있는 오토파일럿과 안전 기능들이 이 편의성만 높은 게 아니라 실제 사고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전체 종합순위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CLA가 1위를 차지하면서 올해 가장 안전한 차라는 타이틀을 가져갔지만, 테슬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전체 1위를 놓쳤을 뿐이라고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며 유로 NCAP의 사무총장인 미치엘 반 라팅겐이 이번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안전성은 유럽에서만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지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캘리포니아 파이버보에서 무려 300개가 넘는 충전기를 갖춘 이 기가차저급 스테이션이 탄생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문서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는 기존에 72개의 충전기가 있었던 파이어보 스테이션을 대대적으로 확장한다고 하고, 여기에 승용차용 슈퍼차저 232개를 추가로 설치해 총 304개의 충전기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일 스테이션으로는 전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은 이곳에 일반 슈퍼차저 이외에 세미트럭 전용인 이 메가차저가 16기나 추가로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이 테슬라 세미트럭의 댄 프리스틀리에 의하면 이 파이어보는 캘리포니아를 지나가는 핵심 고속도로인 I5 선상에 있어 트럭 운송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올해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는 테슬라의 세미가 이제 실제 물류 동맥인 I5 고속도로를 점령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신호로 들리는데요. 이와 맞춰서 이 세미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소도 늘어나고 있고, 경쟁사들이 정말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테슬라만의 해자가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간단한 뉴스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지겹도록 들은 말이 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 때문에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다 떠나고 있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 공개된 2025년 성적표를 확인해 본다면 그 소문들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자동차 평가 기관인 켈리 블루북은 4분기 전기차 판매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테슬라는 여전히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치를 보면 모델 3는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19만 2천 대가 인도되었고 전년 대비 오히려 1.3%가 성장했습니다. 자, 모델 Y는 더 압도적인데요. 총 35만 7천 대가 팔렸고 2024년보다 4%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바로 신형 모델 Y 주니퍼의 생산을 위해 텍사스와 프리먼트 공장이 셧다운되었던 기간이 있었고 현재 모델 Y 혼자서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의 39.5%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델 3와 모델 Y 두 차종을 합치면 점유율은 50%가 넘고 작년 한 해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의 절반 이상은 모델 3나 모델 Y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싫어서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켈리 블루북의 데이터는 다르게 말하고 있고 이 소비자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에 더 민감했던 것 같으며 2025년은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이 약 2% 정도 역성장했었던 주춤했던 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쪼그라드는 와중에도 테슬라는 전체 점유율의 58.9%를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로보택시와 완성된 FSD가 장착된다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줄지 더 기대가 되고요. 2026년에 또 판매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의문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월 구독으로 전환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긴박한 이유가 숨어 있는데 바로 1분기 실적의 방어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1분기는 자동차 업계의 무덤으로 불리며 연말에 실적을 채우고 할인해서 다 판 이후 새로운 해의 1월과 2월은 판매량이 뚝 떨어지는 이런 반복되는 현상을 겪어왔습니다. 테슬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월가는 이미 테슬라의 1분기 감소를 걱정하고 있고 이는 주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2월 14일이라는 이 새로운 데드라인을 그어버렸고 이 소비자의 심리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레딧과 X 등 이 테슬라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FSD를 사고 싶어도 못 산다라는 뜻이며 이 매달 돈을 내는 게 싫다면 지금 8,000불을 내고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포모라고 불리는 이 두려움이 완벽하게 자극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내어놓고 있는 이 전략을 재무적으로 한번 본다면 조금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수기인 1분기에 예상하지 못한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현재 전 세계에서 FSD를 사지 않은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들 중 굉장히 적은 양인 5%만 테슬라의 FSD를 현금으로 구매한다고 해도 이 현금 8,000달러라는 돈이 들어오게 되고 회계상으로 이 매출은 서비스 기간에 따라 나중에 잡히는 이연 매출이 될 수 있지만 당장 회사 통장에 꽂히는 현금은 1분기 장부에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자, 테슬라는 이런 막대한 현금으로 이자의 수익까지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런 효과가 바로 주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데 1분기 차량 판매량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FSD에 대한 수요가 재무제표의 현금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 주가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이번 발표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 쇼크를 막기 위한 일론 머스크가 던지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퍼즐 조각이 있는데요. FSD 판매 중단 소식과 또 미국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에서 조금 미스터리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캐나다 시장에 모델 Y 스탠다드 후륜구동의 트림을 기습적으로 출시했는데 이 가격은 이 미국보다도 훨씬 싼 49,990 캐나다 달러로 판매하고 있고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약 4,900만 원 정도, 미화로는 약 35,000달러 수준입니다. 자, 기존의 롱레인지 모델보다는 약 1,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 차는 텍사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기가베를린에서 만든 차를 배에 실어서 가져오고 현재 캐나다에서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 차량에는 원가 절감도 들어가고 있고요. 비건 가죽 대신 직물 시트를 넣었고 휠도 19인치 하나로 통일했으며 가성비를 중심으로 한 깡통 모델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 처음에 이 모델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었을 때는 오토파일럿이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문구가 삭제되었고요. 이 말은 이제 FSD를 구독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가장 저렴한 하드웨어 모델에서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이제 콘솔 게임 비즈니스 같은 것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을 팔 때는 손해를 보지만 이 게임 타이틀을 팔아서는 이익을 보는 구조랑 비슷하기도 하고
또 많은 프린터 회사가 프린터의 가격은 상당히 낮춰서 원가 또는 손해를 보고 팔지만 실제로 잉크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자, 이제 테슬라는 4,900만 원짜리 굉장히 저렴한 상품을 전 세계에 깔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 수익은 매달 99달러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FSD 구독료에서 챙기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하드웨어의 보급과 소프트웨어의 수익화,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월가에서는 새로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차량의 판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월가가 넷플릭스 모먼트라고 불리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FSD를 한 번 팔고 8,000달러를 큰 돈으로 받는 게 낫지, 매달 99달러씩 이렇게 조금씩 받는 게 정말 좋은 건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받아서 언제 큰 돈을 버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계산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ARR이라고 부르는 연간 반복 매출인데, 미국에는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고 비디오를 하나 빌려줄 때마다 돈을 받았습니다. 자, 대박 영화가 나오게 된다면 돈을 쓸어 담았지만 비수기에는 파리를 날릴 수밖에 없었는데, 블록버스터는 이렇게 매출을 예상할 수가 없었지만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영화가 재미있던 재미없던 매달 전 세계에서 같은 가격의 구독료가 꼬박꼬박 들어오게 되고요. 이 투자자들은 어쩌다 터지는 대박보다는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확실한 월세, 즉 예측 가능한 금액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 이걸 테슬라에 대입해 본다면 지금까지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로만 평가받아 왔는데, 차를 한 대 팔면 끝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핵심이 FSD의 구독으로 바뀌는 순간 테슬라의 간판은 바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피어 그룹은 같은 자동차 기업이 아닌 IT 기업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도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013년 어도비는 포토샵 패키지 판매를 중단하고 월 구독인 크리에이티브 크라우드로 100% 전환을 선언했는데, 이 선언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욕도 먹었고 주가도 출렁하기도 했지만 현재 결과는 매출이 안정화되었고 주가는 이후 10배 넘게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 테슬라를 제2의 애플 또는 제2의 어도비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하드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구독시키는 플랫폼 회사로 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마진율은 80%가 넘고 이 차를 팔아서 남기는 마진은 10에서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구독 모델이 정착되게 된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섹터가 아닌 이 소프트웨어 섹터로 완전히 분류되어 주식의 재평가가 나오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FSD의 판매가 중단되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던 예정된 수순일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주주총회를 통과했었던 일론 머스크의 2025년 CEO의 성과 보상안에 이 세부 조건표에서는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FSD 활성 구독자가 1,000만 명을 달성할 경우라는 이 목표가 보이고, 테슬라가 이 목표와 동시에 시가총액이 2.5 트릴리언 달러를 달성할 경우에만 일론 머스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일론 머스크가 약속된 주식을 받으려면 반드시 FSD 이용자 1,000만 명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고, 만약 FSD가 어제까지 8,000달러의 일시불 옵션이라면 1,000만 명을 만들기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전 세계에 이렇게 비싼 옵션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월 99달러로 가격을 낮추고 이 차의 가격 역시도 이 모델 Y 스탠다드처럼 4천만 원대로 낮춰서 보급을 한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고 이 테슬라로 들어오는 진입 장벽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000만 명이 매달 99달러를 낸다면 테슬라의 매출이 얼마가 될지도 궁금한데, 월 매출만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고요. 1년이면 120억 달러, 17조 원이 구독으로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매출이 아니라 대부분 순이익이라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 자동차처럼 이 공장을 안 돌리고 이 재료비도 들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하나로 매년 순이익 17조 원이 꽂히는 괴물 같은 현금 흐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왜 캐나다에 깡통 모델 Y를 싸게 풀고 있는지, 그리고 8,000달러짜리 현금 구매 버튼을
없애버리고 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서는 구독자 1000만 명과 이 시가총액 3.5 트릴리언으로 가는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고, 2026년 2월 14일은 그 목표를 향한 공식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월구독 장사를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FSD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또 소비자가 한번 써보고 나서 성능이 별로네라고 말하며 구독을 안 하겠다고 말하면 이 1000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구독 모델로 전환하게 된다면 모든 리스크는 테슬라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테슬라의 자신감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배포되고 있는 FSD 버전 14.2.2.3을 써보신 분들은 이 현재 테슬라의 FSD 성능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개입할 일이 거의 없다는 반응이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내부적으로 이미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이 새로운 버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버전 14.3 또는 14.4가 어떤 정도인지를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일론은 버전 12 시절부터 누누이 엔드-투-엔드 신경망이 데이터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 발전의 속도는 선형이 아닌 폭발적인 구조가 나올 거라고 말한 적이 많은데요. 현재 내부 소식통에 따르게 된다면 공개될 버전 14.3은 일반적인 업데이트가 아닌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고 있었던 언슈퍼바이즈드 FSD, 한마디로 감독이 없는 주행으로 가는 이 버전이 될 거다라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일론의 계산은 2월 14일 이후에 나오는 버전은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내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한 번 시작하면 구독을 끊을 수 없을 거다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선택이고, 이제 테슬라의 FSD 기술은 베타가 아닌 완성품이라는 기술적인 이 테슬라의 발표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선 기존에 비싼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미 기존에 일시불 구매를 하신 분들은 앞으로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평생 이용권을 가진 차를 가지게 되신 것이고, 이 차들이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FSD에 이 가치가 인정되면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달 99달러를 내지 않아도 되는 희귀한 차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차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분들이 새로운 테슬라의 차를 사면 FSD를 가지고 있을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SD 이전이 없을 가능성은 99%라고 생각하고, 현재 구독 모델은 이 사람의 계정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이 차에게 종속된다는 것이고,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구형차의 권한을 신차로 이전하면서 매달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구독 모델로 전환하게 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테슬라는 차를 팔 때 FSD 3개월 무료 또는 휴가철 일주일 이용권 같은 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이 넷플릭스가 첫 달을 무료로 하는 것처럼 누구나 부담 없이 FSD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이 대중화의 시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매달 99달러 또는 1년에 1200달러라는 가격을 내는 것은 너무 비싼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처럼 사람이 핸들을 잡고 이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 이 주행의 보조 수준이라면 이 가격은 상당히 비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미 보고 있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의 시대가 온다면 이 가격표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 FSD가 완성이 됐다는 뜻은 소프트웨어가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운전이라는 노동을 대체하는 고용이 생겼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간이고요. 우리는 출퇴근하면서 매년 수백 시간을 도로 위에서 버리고 있습니다. 이 교통체증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덤이고, 이 매일매일 받는 이런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가 대신 운전을 해준다면 그 시간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차 안에서 업무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부족한 잠도 잘 수 있고, 이 자신이 생각하는 1시간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1년에 수백 시간의 자유를 얻는 대가를 월 99달러로 결제할 수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의 가치에 따라서 이 가격은 상당히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FSD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운전할 필요가 없게 된다면 이 자신의 차가 알아서 아이들을 픽업할 수도 있고, 또 배우자를 회사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다면 굳이 한 집에 차가 2대일 필요도 없고요.
이 두 번째 카를 없애면서 아끼는 차값, 보험료와 유지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남는데, 그렇기 때문에 FSD의 무인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된다면 가계부를 다시 쓰게 만드는 절약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변화는 바로 로보택시의 자산으로의 진화인데요. 현재 자동차는 사용 후에는 주차장에서 95%의 시간을 이 주차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무인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내가 차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나가서 돈을 벌어 올 수도 있고, 이 비용이 자산으로 바뀌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테슬라에서 무인 자율주행을 성공하게 된다면 이제는 FSD가 단순한 기능을 넘어 이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현재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은 약 한 달 정도가 남았고요. 자, 미국 시간으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이 테슬라는 이 FSD의 일시불 구매를 종료하고 이제부터는 월 구독으로만 가능한 이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테슬라가 버전 14.3을 출시하고 성능이 입증된 후 월 구독을 하실지, 아니면 모두가 알기 전 지금이라도 마지막 소유권을 결제하겠다고 말씀하실지 궁금하고요. 아마도 미국 시간으로 2월 14일은 테슬라의 진짜 게임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